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니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바로 LG V50S입니다. 해당 영상은 아이폰 12 미니로 촬영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화면은 6.4인치에 2340x1080의 노치를 가진 디스플레이, 칩셋은 스냅드래곤 855, 8GB 램, 무게는 192g, 배터리는 4000mAh가 들어가 있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밀스펙 인증, 그리고 무선 충전과 쿼드 DAC, 내장 지문 인식 정도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은 최초 통신사 KT 256GB의 모델이고 듀얼 스크린 포함 30만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제가 최근 중고폰 추천을 해드릴 때 S10을 제치고 1순위로 뽑았던 기기인데 써보니까 1순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1순위가 아니고 한 0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기기입니다. 어떤 기기이길래 그 정도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볼 건데, 전면에는 노치가 들어간 6.4인치의 풀 HD급 올레드 패널이 있고, 좌측에는 볼륨 조절키,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키. 참고로 이 어시스턴트 버튼은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 외에 다른 기능으로 동작하게 할 수는 없고, 이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을 끄거나 키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단에는 유심카드 트레이, 우측에는 전원 버튼, 하단에는 스피커와 C타입 단자, 마이크, 3.5파이 이어폰 단자까지 있습니다. 후면에는 전혀 튀어나오지 않은 그런 카메라와 LED 플래시, V50 로고, 그리고 LG 로고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쁘지는 않습니다. 못생긴 친구가 깔끔하게 꾸민 느낌? 카툭티도 없고 그냥 딱 깔끔한 느낌이고 무난한 디자인입니다. 전면의 디스플레이는 풀 HD의 화질로 기존의 QHD 화면에서 하향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히 화면에서 불만은 없습니다. 품질 자체도 꽤 좋은 수준이고, 다른 LG 기기들처럼 화면 설정에서 색온도와 RGB 조절, 게다가 채도, 색조, 선명도까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이 듀얼 스크린을 사용하신다면 이 기기 본체와 듀얼 스크린의 디스플레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밝기나 뭐 그런 차이가 아니라 품질 자체에서 차이가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것 외에는 듀얼 스크린이라는 기능이 꽤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게임을 하면서 영상을 본다던가, 게임을 하면서 공략을 본다던가, 아니면 그냥 영상을 보는데 거치대로 사용을 한다든가 하는 편리한 사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사용하면 휴대폰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300g이 넘어가는 그런 기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안을 해야 하고, 어차피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나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것과 갤럭시 폴드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화면이 애초에 넓은 것과 작은 화면 두 개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개인의 사용성을 따져보고 그것에 더 적합한 것이 더 좋은 물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스피커 품질이 상당히 별로입니다. 이 하단의 스피커와 상단의 수화부를 함께 사용하는 스테레오 스피커인데, 일단 음의 밸런스가, 이 위아래 밸런스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고음으로 갔을 때 음이 마구 찢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음이 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의 붐박스 스피커를 탑재한 모노 스피커보다는 일취월장한 모습이기도 하고, 이 기기에서 딱 하나 스피커만 별로였다고 할 수 있어서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추가로 이 지문인식은 화면 내장 광학식 지문인식인데, 속도는 확실히 갤럭시의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초음파 방식보다 조금 더 느리고, 일반적인 광학식 속도와 비슷하긴 한데 정확도가 보통 때는 잘 되지만 가끔씩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 계속 안 되어서 정말 가끔씩 신경이 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칩셋 성능을 볼 건데, 일단 어떤 작업을 해도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한 칩셋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세대 전에 플래그십 칩셋이고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어플을 구동시킨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모두 상당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수상으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갤럭시 S10 시리즈와 싱글코어 점수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멀티코어 점수는 조금 더 앞선 수치를 보여주었고, 그래픽 점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램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GB의 램을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충분합니다.
8GB라는 수치가 요즘에야 12GB, 16GB의 램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당장에 애플 제품만 봐도 아직도 6GB를 탑재한 기기들이 플래그십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넉넉한 용량의 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생활 패턴에서는 끊기는 일이 거의 없었고 무거운 작업을 한다던가 3D 게임을 해도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 정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카메라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냥 찍으면 알아서 보정을 이쁘게 해줍니다. 보시면 자동으로 장면을 인식해서 찍어주는 기능을 켜놓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켜놓으면 알아서 이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기들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제가 사용하기에는 이 기기에 들어간 장면 인식이 가장 좋았습니다. 하늘을 찍는다 하면 진짜 파랗고 선명한 하늘을 찍을 수가 있었고, 그냥 풍경을 찍는다 하면 푸르고 맑은 풍경이 찍히고, 특히 야간 모드가 상당히 괜찮은데 굉장히 선명하고 밝은 사진을 찍어줍니다. 모든 사진들이 품질 자체가 괜찮고 색감이나 디테일도 굉장히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웃포커싱 사진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시간상으로 6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듀얼 스크린을 낀 상태에서 사용을 했고, 듀얼 스크린을 빼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터리는 평균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듀얼 스크린을 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치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는 7편 정도, 영화는 5편 정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충전은 듀얼 스크린을 사용하면 별도의 충전 단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 판매자분께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듀얼 스크린을 낀 상태에서는 무선 충전을 사용하거나 유선 충전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이 점은 감안을 하시거나 별도의 단자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고폰 추천을 해드릴 때 1순위로 뽑았던 폰이 이 폰입니다. 직접 사용을 해보니 0순위로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 성능으로는 S10과 비슷한 정도이네 가격 차이는 약 5에서 1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모든 부분에서 평균 이상을 넘어서 최상의 성능을 내주고 기능들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듀얼 스크린이라는 특별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도 최근에 LG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실사용에서 불편함 없는 그런 UI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기기입니다.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기능들에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인폰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고 세컨폰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기기입니다. 중고폰 구매를 고려하고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겠다 하면 그냥 이 기기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버였고,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 리뷰 요청이나 기타 요청사항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